금은방은 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리스크가 있거든요. 금 가격이 1%만 떨어져도 금은방 주인은 손해를 봐요.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은 금은방일수록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.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큰 곳도 있고 되게 적은 곳도 있어요. 이게 적을수록 거기가 금을 싸게 파는 거고 또 비싸게 매입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더 저렴하고요. 골드바보다는 그냥 금 덩어리가 더 저렴해요.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.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도 되거든요.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. 내가 어떤 제품을 살 건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보통 금은방에 가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값 얼마예요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말할 때 얼마인가요?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. 일단 우리가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 다르듯이 금은방마다 금값이 다 다른 이유는 유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업체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마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금은방은 금이 들어오면 그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리스크가 있거든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금을 40만 원에 샀어요. 근데 원래 우리 도매업체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40만 4천 원이에요. 그러면 나는 손님으로부터 40만 원이 샀을 때 4천 원만큼의 마진을 갖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금이 40만 원에 산 이 금이 일주일 동안 안 나간다. 우리는 한 달에 손님이 한 3, 4명 와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손님이 와서 사갈까 말까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금 가격이 1%만 떨어져도 이 금은방 주인은 손해를 봐요.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적은 금은방일수록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이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. 어떤 손님께서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금은방을 몇 군데라도 꼭 발품을 팔고 구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런 몇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곳도 있고 되게 적은 곳도 있어요. 이게 적을수록 거기가 금을 싸게 파는 거고 또 비싸게 매입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군데라도 발품을 팔아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구매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앞서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실질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내용들을 막 쉽게 다 이해해서 투자에 접목시키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초보자들도 금을 투자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예측하고 잘 투자하고 또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 전략 중에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있거든요. 이거 모멘텀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 투자 전략이 거의 200년의 역사 동안 입증된 방법이에요. 근데 되게 단순해요. 뭐냐면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할 때만 그 상승 추세 동안 투자를 하고 하락 추세로 바뀌면 바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전략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의를 해봐야겠죠. 상승 추세란 무엇인가? 우리가 뭐 어떤 그 스포츠 스타를 예를 들 때 야 손흥민 요즘에 완전 상승 추세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최근에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주식이나 그 다음에 이런 투자 자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으면 이건 상승 추세로 바라보고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더 낮으면 이건 하락 추세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일 때만 투자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하는 전략, 이런 아주 단순한 전략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 다음에 원자재나 금에서 모두 다 모든 시장에서 다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거는 데이터를 백테스트 해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금이라는 자산에만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금은 추세성이 매우 길고 그 다음에 분명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한번 오르면 그냥 내내 올라요. 그리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20년 동안 마이너스 70%의 하락률이 있을 정도로 또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데이터, 그때가 이제 금 가격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이 1년 전보다
지금 금 가격이 높을 때만 투자하고 낮을 때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하면 거의 상승 추세일 때만 사고 매도하는 일이 쭉 없어요. 그러다가 내가 매도하게 되는,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만 매도를 해도 이게 뭐 머리다는 아니지만 거의 어깨 부분에서 팔 수 있게 되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승 추세라고 판단돼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뭐 그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29년에서 30년이 됐든 그때쯤에 어쨌든 고점 부근이 오면 다시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. 그때 매도하시면 그래도 거의 머리 부근, 머리는 아니고 어깨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. 이러한 투자 전략 하나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하나는 어떤 제품을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액세서리보다는 골드바가 더 저렴하고요. 골드바보다는 덩어리금이라고 하는 그냥 금 덩어리가 더 저렴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액세서리를 투자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가치는 그러니까 그런 사용 가치가 있다 뿐이지 실제로 투자 효율 면에서 떨어지긴 하거든요. 그 마찬가지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 덩어리금을 사는 게 나중에 팔 때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. 그래서 내가 금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. 진짜 금을 한 몇 년 동안 투자해 보면서 금엔 통달한 것 같다. 라고 한다면 골드바를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지만 나는 금 좀 처음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데 라고 한다면 금 덩어리금을 좀 더 추천드려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도 거의 없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딱히 붙어있는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덩어리금을 사면 웬만해서 막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호구당했다 하는 그런 업체에서 산 게 아닌 이상은 덩어리금을 사면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투자 효율 면에서 이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또 효율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이긴 한데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겁니다.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도 되거든요.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 뭐 구구스 뭐 이런 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귀금속을 중개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스테커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판매자가 금을 가져오면 그 금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개를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살 때 팔 때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는 또 골드바들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. 뭐 한국 조폐공사 것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브랜드들의 골드바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골드바들마다 프리미엄이 다 달라요. 이제 여기서 거래할 때는 그런 적정 가격에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골드바로 사든 덩어리금으로 사든 뭐로 사든 살 때 팔 때 가격이 같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. 이런 것까지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방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종로라 그래서 다 저렴하게 팔고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. 종로에서도 정말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뭐 비싸게 판다던가 아니면 소비자를 막 호구치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겠죠. 지방이라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곳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.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방보단 종로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회전율 자체가 엄청 높아요. 그래서 특정 그렇게 좀 정직하지 않은 업체를 빼고 대부분은 다 가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래도 발품 파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손님이 이제 회전되는 그런 속도가 종로보다는 많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살 때는 좀 더 비싸고 팔 때는 좀 더 저렴하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종로까지 왔다 갔다 비용까지 다 따지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. 종로에 또 정직한 업체들도 당연히 있거든요. 그렇게 사면 낫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는 종로랑 비교해서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종로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은방을 갈 때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살 건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왜냐면 이제 보통 금은방에 가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값 얼마예요?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근데 이제 제품마다 공인비가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그 공인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 금은방마다 금값을 부르기 나름이고 공인비도 그냥 부르기 나름이에요. 예를 들면 금값을 오늘 50만 원인데 48만 원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공인비에서 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더 붙여 팔면 그러면 사실은 이 금은방이 3만 원 더 비싼 거거든요.
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산다라고 할 때 뭐 팔각체인 팔찌 남자 거 뭐 20돈짜리 이거 공임까지 총 다 해서 얼만가요? 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. 그렇게 되면은 금은방을 몇 군데 발품을 판다라고 할 때 가격 장난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말로 이렇게 좀 돌려 말해서 이제 오히려 싼 것처럼 포장하지만 나중에 결제한 데는 더 비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돈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말할 때 공임까지 다 해서 얼만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다. 그러면 호구당할 일은 거의 없을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금값이 제가 300만 원 갈 거다 40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제 금 투자해서 내가 막 내 인생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기전은 금값이 7배 오를 거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적으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현금을 보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한 10% 정도는 금을 보유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. 조금 더 이제 금에 대해 알아가면서 확신의 정도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 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제 전체 자산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. 물론 일부분의 현금은 남아있죠. 이거는 다시 또 금으로 치환될 거긴 한데 저는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현금이 생기면 다 금으로 사고 해요. 정확히 말하면 금이랑 은을 같이 보유하고 있거든요. 은도 또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. 저는 저만의 투자의 확신이 있어요. 저는 정말로 2029년,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금가격이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 10% 정도부터 차근차근 확신의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 비중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